안녕하세요, 스쿠디오입니다. 저희는 스쿠디오에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된 6기 예둥이, 나은입니다. 수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을 텐데요. 그것이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자기소개서, 자소서죠. 저도 6학종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시작하던 때가 가장 막막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처음 자소서 쓸 때 생각하면 제일 첫 문장 쓰는 게 가장 오래 걸렸고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네, 그래서 지금 저희와 이런 똑같은 고민을 겪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나은님, 자소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바로 공통질문 2가지를 파악하는 건데요. 첫 번째 공통질문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, 그리고 또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경험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하는 질문입니다. 네, 예둥님,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? 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 내역이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쓴 독후감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,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를 들면 자신이 학생회장이나 학급 회장을 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했던 부분, 혹은 공동체 생활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쓰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역시 수시로 성균관 데려온 학생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. 네, 정말 100점짜리 대답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예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질문의 의도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는데요. 바로 활동의 질을 챙기기보다는 활동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많은 활동을 적으려고 한다는 거예요.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요. 저도.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, 제가 처음 쓴 자소서 첫 번째 문항에서는 제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이것도 읽었고 저것도 읽었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고 이렇게 서술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.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딱 보시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, 이건 너가 읽은지 안 읽은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한 가지 책에 한 가지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정말로 이걸 읽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했다라는 느낌이 오도록 글을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. 네, 이렇게 예둥님처럼 한 가지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분량을 활동 개수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네, 그런데 또 어떤 활동을 골라야 할지 복잡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. 바로 뭘까요? 대학교와 학과 인재상을 보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대학교와 학과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인재상이 있는데요. 어떤 학교는 뭐 리더십을 강조한다거나 어떤 학교는 끈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각 학교마다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이렇게 학 홈페이지에 나타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걸 파악하고 나면 그 인재상에 맞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추려내기 쉽겠죠?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를 엄청 들락날락했던 기억이 있어요. 네, 저랑 똑같으신데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절대 작성하면 안 되는 활동인데요. 각종 경시대회나 어학시험, 그리고 능력시험 성적 등은 절대 무조건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랄게요.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멈춰두고 보고 오시길 바래요. 여러분이 공들여서 쓴 자소서가 그 한 단어 때문에 바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답니다. 네, 다들 이제 어떤 활동을 쓰면 안 되는지 다들 아시겠죠? 네, 그럼 이제 작성 노하우로 넘어가 볼까요? 여러분, 이제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. 네, 지금 빨리 노트랑 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 왜냐고요? 네,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 입시 때 직접 쓴 자기소개서를 일부 가지고 와봤는데요. 네. 맞아요.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타 학교의 4번 문항으로 쓴 내용인데
자신이 왜 이 학과에 뽑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그런 문항이었어요. 제가 지원한 모든 학과는 모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정말 비전이 뚜렷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. 저는 이 학과에 뽑혀야 하는 이유를 제 동아리 활동과 연결시켜서 서술하였어요. 제 동아리 활동은 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동아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발전시켜 나가서 대학교에 어느 채널을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자기 발전을 하고 거기서 독립하여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 제 채널의 방향성을 직접 여기다 제시하고 제 구독자를 어떻게 끌어모을지에 대해 정말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있어요. 이 정도로 정말 저는 구체적이고 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했거든요. 라아님은 어떠신가요? 네, 저는 제가 성균관 대학교에 넣을 때 쓴 2번 문항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저는 저만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들도 참여했지만 제가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일까 고민을 봤는데요.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국어 시간에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본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문학 시간에 배운 또 다른 작품인 만세전을 새롭게 시나리오 형식으로 바꾸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만세전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어요. 이렇게 한국사 수업 시간과 국어 수업 시간은 다른 학생들도 모두 참여한 시간이지만 저희 진로에 맞춰서 평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활동도 특별하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. 여러분도 막 내가 공모전 같은 거 안 나갔는데 나는 학종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학습 과정도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자세히 작성해보면 여러분들이 활동이 충분히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자소서 쓰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잘 써지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의 약 2년 반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안 써질 때는 휴식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서로 자기소개서를 봐주기도 하면서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여러분들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소서가 될 거예요. 네, 저도 이걸 찍으니까 작년에 자기소개서 쓰면서 막 울기도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데요.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성균관대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캠퍼스에서 꼭 저를 아는 척 해주세요. 제가 밥약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내년엔 저도 이제 선배니까 저도 네, 밥 사드릴게요. 여러분 꼭 밥약 걸어주세요. 그럼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. 지금까지 스쿠디오 예둥 나은이었습니다. 안녕!